안녕하십니까. 캣타이 해보겠습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즌1 영어 책방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 크라센의 언어 습득 이론 가설에 바탕을 둔 구니데 사카이가 쓴 영어 사전과 문법은 버려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몇 시간에 걸쳐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속된 말로 진지충, 설명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이왕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례가 되지만 이렇게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니데 사카이가 쓴 이 책은 2004년도에 한국에 번역되어서 나왔고요. 지금은 절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라 책을 팔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제가 이 책을 따라서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크게 실천편과 이론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천편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론편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만한 실력이 되지 않아서요. 저자 구니데 사카이는 일본 전기 통신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다년간 영어 다독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다독에 대한 책을 몇 권 펴냈는데요. 이 책이 유일하게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입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은퇴하셨을 것 같은 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독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도서관에 강연을 다니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 책에는 영어 다독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년간 영어 다독 수업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왜 문법 공부, 단어 공부, 사전 찾기가 한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변 사례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례는 친구뿐만 아니라 역시 다년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제자들에도 있어서 굉장히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라센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인과 일본인은 워낙에 다른 언어를 하다 보니까 말하기, 듣기, 쓰기가 과연 읽기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티븐 크라센의 주장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저자가 다년간 수업을 통해서 꽤 많은 것들을 축적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단점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2000년대 초반에 출판된 책이라서 그런지 소개하는 도서들이 대부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시리즈명이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책들이 절판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책들이 지금도 출판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럼 구니데 사카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뭘까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목표, 영문 페이퍼백을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된 온갖 지식과 정보와 소설을 읽어가는 것이죠. 이게 최종 목표, 구니데 사카이가 제시하는 궁극의 목표지만요. 이게 굉장히 좀 단계가 높다 보니까 구니데 사카이는 1차적 목표를 따로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시드니 셸던의 소설을 읽는 것이지요. 그럼 왜 시드니 셸던을 제시할까요? 방송작가, 영화작가, 소설가로
활약한 시드니 셸던은 아카데미 각본상도 수상했고요. 소설로는 첫 번째 소설로 에드가 앨런 포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느 정도 필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는 이런 필력을 인정받는 소설들을 굉장히 쉽게 써내려갔습니다. 대체로 3,000단어 정도를 사용해서 소설을 썼다고 얘기되는데요. 이 3,000단어는 어린이용 명작들이 대체로 3,000단어 정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용 명작을 어느 정도 읽고 나면 시드니 셸던의 책으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판타지나 SF, 법정소설 같이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더 흥미있어 하실 건데요. 문제는 이런 책들은 저자가 만든 세계관이나 아니면 법정소설이나 같은 것들은 그 필드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드니 셸던과 같이 쉽게 쓴 스릴러물, 그런 것들을 추천하는 것이지요. 이런 장르물을 크게 추천하진 않지만 연애소설만큼은 스티븐 크라센도 군인의 사카이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니콜라스 스팍스?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어쨌거나 그분과 다니엘 스틸 같은 소설은 강추한다고 합니다. 이런 책들을 읽기 위해서는 결국 작가는 쉬운 책을 많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쉬운 책으로 100만 단어 읽기를 해본다. 그래서 부제도 페이퍼백으로 마스터하는 100만 단어 학습법입니다. 그러면 왜 쉬운 책일까요? 이건 당연히 스티븐 크라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건데요. 우리는 언어가 담긴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언어를 배우기 때문이고요. 그러니 이해 가능한 인풋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쉬운 이야기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화는 쉽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성우들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바꾸면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라고 해서 그렇게 청자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아래에 드래곤볼과 뽀로로의 일부 장면을 링크할 테니 한번 살펴보시면 제 말 뜻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읽기 자료는 굉장히 기초적인 데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읽기를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이고 쉬운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쉬운 이야기, 쉬운 책을 통해서 인풋을 늘려야 한다고 구니데 사카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제인 100만 단어, 왜 100만 단어일까요? 스티븐 크라센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들은 100만 단어를 읽으면 1000단어 정도를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에 사용되는 단어의 비중을 보면 약 80% 정도의 단어가 1000단어 선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의사가 나온 토크쇼를 분석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약 9000단어 정도의 분량이 사용됐고요. 총 사용된 단어의 종류는 1400단어 정도, 그 중에서 1000단어가 무려 95%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1000단어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00만 단어를 읽어서 1000단어 정도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둘 경우 어느 정도 영어책을 자립해서 자력으로 읽을 기초 체력이 확보된다고 저자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받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1000단어의 힘,
여기에 우리는 1차적이라기보다는 제일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야말로 매일의 차적인 목표가 많지요. 어쨌거나 제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한번 책을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읽을 것이며, 듣기와 말하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